네, 안녕하세요. IMDS 입력 방법 2부 IMDS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DS 입력 시 요구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품에 대해서 분석한 데이터, 즉 MSDS나 밀시트를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 모트렉스 쪽에서 협력사분들께 요청드리는 사항은 그 MSDS 밀시트 모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엑셀 시트로 되어 있는 밀시트를 첨부된 메일과 같이 작성해서 보내주시기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시트가 뭐냐? 밀시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시트는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그 트리 구조를 그대로 엑셀 시트로 옮겨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제일 위쪽에 구분자를 보시면은 파트 네임, 그 다음에 웨이트, 매터리얼, 서브스텐스, 카스 넘버, 컨텐츠, 에버리지, 서브 에버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네임은 그 저희 MSDS, 저희 그 IMDS 상에서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그 구조를 파트 네임에 입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거에서는 지금 서브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1, 2, 레이어, 익스트루드 3, 그 다음에 또 레이어, 그 다음에 에폭시 레진,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는, 7개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 밑에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죠. 파트 네임은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트리 구조를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트 웨이트, 웨이트는 총 중량입니다. 각각의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중량을 이쪽 칸에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토탈 중량은 각 제품의 최종 중량하고 일치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 머터리얼은 그 MDS 트리 구조에서 머터리얼과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서브스트레이트는 하나의 머터리얼을 갖는 그 제품이 되겠고요. 이 외에 그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머터리얼이 하나 이상 복수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한 예로 그 컴포넌트 하나가 하나의 머터리얼을 갖는 구조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스텐스는 기초화학물질 단위죠. 기초화학물질입니다. Ag, SiO2, MgO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머터리얼 A라는 머터리얼이 그 구성이 되는 거죠. 이 A라는 머터리얼은 결국 서브스트레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고요. 그 서브스트레이트가 Ag, SiO2, MgO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카스 넘버는 뭐냐? 그래서 카스 넘버가 나와 있죠. 카스 넘버는 각각 74402-4, 그 다음에 130948-4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한 물질의 중량을 컨텐츠 미리그램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Ag나 SiO2, MgO의 그 중량을 각각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 모든 그 서브스텐스나 머터리얼의 중량의 합은 결론적으로 총 중량과 일치를 하게 되겠죠. 자, 다음은 에버리지와 서브 에버리지입니다. 협력사분들께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은 이 에버리지와 서브 에버리지에 대해서 의미를 혼용하셔서 쓰시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써주시는 업체분들이 많이 계신데,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버리지는 그 각각의 서브스텐스의 물질들의 합이 전부 100%로 구성이 됩니다. 즉 나누어 말하자면 그 최종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서브스텐스가
그 몇 프로씩 그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AG가 76%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O2가 1.58%, 마찬가지로 MgO가 1.58%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기초화학 물질들이 들어가 있겠죠. 결국 이 기초화학 물질들이 모두 합쳐지면은 100%로 되고, 이 100%는 최종 물질, 최종 그 납품하시는 협력사분들께서 납품하시는 물질의 전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 에버리지도 마찬가지로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 서브 에버리지는 하나의 머터리얼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머터리얼을 이루고 있는 그 서브스텐스의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그 A라는 머터리얼을 구성하고 있는 AG, SiO2, MgO는 각각 AG는 96%, SiO2는 2%, MgO는 2%. 그래서 전체 합치 100%가 되겠죠. 이 100%는 A라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AG, SiO2, MgO의 합치 100%가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브 에버리지를 하나의 머터리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단위로 100%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B라는 머터리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98.15%하고 1.5% 합쳐서 100%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도 100%, 그 다음에도 다른 물질들이 합쳐서 100%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서브 에버리지는 전체 총합의 100%, 총합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각각 머터리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100%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보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시트를 보시면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파트 네임, 그 다음에 중량, 그 다음 머터리얼, 그 다음에 서브스텐스, 그 다음 카스 넘버,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퍼센테이지, 서브 에버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시면은 채워야 될 칸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그 MDS에 입력하실 때 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완성된 그 밀시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나머지 기타 그 로우 데이터 자료들은 없어도 이 밀시트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제품에 대한 MDS를 입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 입력 절차입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MDS 사이트에서 부여받으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그 로그인 이후의 창이 뜨게 되겠습니다. 자, MDS 사이트는 mdsystem.com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입력하신 이후에 다음과 같이 그 MDS 펑션 시스템 관리 도움말, 기타 여러 가지 아이콘들하고 선택할 수 있는 창들,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될 창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 절차입니다. 입력 절차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료 입력 및 사내 송신, 재료 입력 및 사내 송신, 두 번째로 컴포넌트 생성, 세 번째로 컴포넌트 하위 구조로 자료를 넣기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것은 실제 MDS에 저장된 그 트리 구조가 되겠죠. 컴포넌트가 있고 그 하위로 머터리얼 구조들이 쭉쭉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력을 하냐? 그런 거죠. 자, 컴포넌트를 입력하고 그 밑에 이렇게 머터리얼을 하위 구조로 입력을 할 것이냐? 그런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그 교육해 주시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머터리얼을 먼저 입력을 하라. 그 이후에 컴포넌트를 입력하고 그것들을 조합하는 형식의 MDS 입력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재료 입력을 먼저 하시고 1번 재료 입력을 먼저 하시고 입력하신 재료를 사내송신을 하시면 됩니다. 사내송신이란 뭐냐? 사내송신이란 재료를 입력하시면 그 MDS 웹상의 자료가 이제 그, 그 우리 회사의 자료로 되어 있지 않고 일단 붕 떠 있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내송신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데이터화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입력자분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서 만드신 자료를 사내송신에서 다른 머터리얼인 다른 컴포넌트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협력사한테 받으신 자료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협력사한테 받으신 자료를 마찬가지로 사내송신을 통해서 우리 회사 데이터화함으로써 다른 컴포넌트, 다른 제품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내송신은 내가 만든 데이터뿐만 아니라 협력사한테 받은 데이터도 우리 회사 데이터화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사내송신이 완료되고 나서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컴포넌트를 두 번째 생성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생성된 컴포넌트 밑으로 아까 사내송신 하셨던 그 머터리얼 데이터들을 넣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그 트리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 조금 재료 입력 및 사내송신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절차는 그 순서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장표를 마련을 했는데요. MDS 트리 구조는 실제 공개 MDS에서 키워드는 커넥터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트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그 커넥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머터리얼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우징 2와 브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우징 2에는 그 폴리이미드 6.6, 그 다음에 난연제, 그 다음에 글라스 스퀘어로 되어 있고요.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머터리얼이 하우징 2고요. 브라스는 카파하고 징크로 구성되어 있는 머터리얼이 브라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번 재료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재료의 아이콘은 보시는 것과 같이 녹색 동그라미 2개가 되겠죠. 먼저 재료를 생성을 하시고요. 이 생성된 재료 하위로 기초 물질을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초 물질은 다음과 같이 그 파란색 아이콘이 되겠죠. 그 하우징 2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 물질은 다음과 같이 3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 3개를 입력하시고 나서 그러면은 하우징 2가 완성이 되죠. 이 완성된 재료를 사내송신을 통해서 우리 회사 데이터화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내송신을 통해서 하우징 2가 우리 회사 데이터화 됐죠. 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브라스라는 재료를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기초물질이 카파하고 징크로 구성되어 있죠. 카파하고 징크를 입력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내송신을 하시면 되겠죠. 2번과 3번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그 머터리얼을 구성하고 기초 단위 물질을 두시고 또 있다면 머터리얼을 구성하시고 기초 단위 물질을 하시고 각각을 사내송신을 하셔서 사내 데이터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머터리얼들을 다 생성하셨으면은 최종적으로 컴포넌트를 마지막으로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커넥터라는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시고요. 그 밑으로 하우징 2나 브라스 그 밖에 그 협력사분들의 제품에 맞는 트리 구조에 맞는 머터리얼들을 삽입을 하셔서 제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커넥터 밑에 하우징 2하고 브라스로 되어 있고요. 이 완성된 데이터, 즉 커넥터로 명명된
그 컴포넌트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사내 송신을 합니다. 이 사내 송신이라는 건 데이터가 바뀌거나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또는 만들어지거나 했을 때 모두 사내 송신을 통해서 우리 회사 데이터화 해야 되고요. 이거를 수시로 하셔야지 좀 그 나중에 어떤 데이터는 사내 송신되고 어떤 데이터는 또 안 되고 해서 데이터가 누락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입력자분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내 송신이 완료된 컴포넌트는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객사로 발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부터는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력 절차는 재료 입력 및 사내 송신이라는 1번이고요. 입력하실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여받으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통해서 MDS 로그인 하시면 MDS라는 그 설정 창이 있죠. MDS 작성해서 데이터 시트로 가시고 재료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재료 입력입니다. 컴포넌트 입력이 아닙니다. 재료를 먼저 입력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재료 분류 창이 뜹니다. 어떤 재료를 입력할 거냐라고 이제 MDS 사이트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재료 분류는 재료 마킹, 재료의 사용 목적, 재활용 재료 정보 분류의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재료 분류의 선택은 그 하위 분류를 반드시 명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한 예로 그 서머플라스틱 가소성 수지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시 그 하위 분류는 그 필러가 충전된 열가소성 수지 또는 필러가 충전되지 않은 열가소성 수지로 나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경화성 수지는 폴리우레탄, 불포화 폴리에스터, 아덜스로 또 나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그 재료 분류 내에서도 하위 구조가 세밀하게 나눠져 있으므로 입력하실 때 적합한 하위 분류를 찾아서 입력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그 오류가 뜨지 않고 양호한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게 저희가 재료 분류를 선택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갔다면 이러한 장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료 정보를 입력하시는 장표입니다. 재료 정보는 지금 머터리얼 871457055로 구성되어 있죠. 이 이름은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라 MDA 사이트 내에서 랜덤하게 입력이 된 명칭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실제 그 작성하신 밀시트 또는 그 BOM에 맞춰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품명, 내부 코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될 사항이 오른쪽에 그 빨간색 백설 표시로 들어있는 표시는 필수적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상품명이나 내부 코드 같은 경우는 백설 표시가 없으면 이거는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선택한 재료 분류는 8.1을 선택했습니다. 8.1을 선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는 창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요. 다른 재료 분류 창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재료 규격이나 재료 코드를 입력하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설계도에 나와 있는 그 재료 코드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칭을 아까 MDA 사이트에서 랜덤으로 그 설정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제 그 밀시트나 MSDS에 들어가 있는 자료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이름은 저는 AG라는 이름을 넣었고요. 이 이름을 넣자마자 실제 아까 머터리얼 871457055란 이름이 바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머터리얼을 생성을 했습니다. 머터리얼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하위 구조로 기초 단위 물질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기초 단위 물질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입력할 수 있는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활성화되지 않은 거는 입력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하위 구조로 기초 물질을 추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 파란색 아이콘을 눌러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 물질 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 아이콘을 추가하게 되면은 다음 같은 창이 뜨죠. 자, 어떤 기초 물질을 추가할 것인가 라고 또 물어보는 창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름하고 카스 넘버, 그 다음에 EU 인덱스, 뭐 기타로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넣고자 하는 기초 물질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름을 입력했을 때 또는 카스 넘버를 입력했을 때 두 가지를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실버라는 그 원소를 입력을 하고자 했을 때 실제로 이름에다가 age를 치면은 다음과 같이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이러한 물질들이 전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입력하고자 하는 자료에 혼선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스 넘버를 입력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입력하고자 하는 그 원소만 찾아지므로 일반적으로 입력하실 때는 명칭보다는 카스 넘버로 입력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실버를 선택을 하시고요. 계속 기초물질 추가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실버를 입력하게 되면은 기초물질 실버 카스 넘버 7440-2-4 한번 확인하시고 입력하실 때는 그 함유율을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 앞에서 보셨던 그 밀시트에 있는 자료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함유율은 고정치, 범위치, 나머지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고정치는 단위 함유율을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범위치는 민맥스 값으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0%에서 등록된 자료 중량을 뺀 나머지 값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실버를 선택을 했을 때 지금은 범위치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고정치로 바꿔서 96%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바로 실버가 범위치에서 고정치로 변경되고 96%가 입력이 됐죠. 다음, 자 96%만 입력이 됐는데 컴파운트를 구성하는 건 아까 100%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버는 96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4%는 뭐가 차 있나 이제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추가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방법에 동일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기초 단위 물질을 활성화된 기초 단위 물질을 눌러서 추가를 하시고요. 동일한 창이 떴을 때 이때 그 다음 물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퀄츠 SiO2에 대한 카스 넘버를 입력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고정치, 범위치, 나머지 중에서 고정치를 선택하셔서 2%라는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버가 96% 들어가 있고 퀄츠가 2% 들어가 있죠. 자, 98%가 들어가 있죠. 아직 100%가 되지 않았으므로 미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0%를 완성하기 위해서 2%를 더 채워야 되겠죠. 자, 아이콘을 다시 age라는 머터리얼에 선택을 하시고 활성화되어 있는 기초 단위 물질 아이콘을 누르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인 1309-48-4의 카스 넘버를 입력하셔서 마그네슘 옥사이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나머지 2%를 고정치로 입력을 해주셔도 좋고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나머지로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2%가 자동 계산돼서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96%, 2%, 2%, 100%가 완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완성된 자료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산에
우리 회사 데이터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구성 정보에서 실버 에이즈라는 머터리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시트인 공급업체로 넘어갑니다. 공급업체 시트로 넘어가면은 여기 문의 담당자 칸이 있어요. 이 문의 담당자에서 문의 담당자가 이전에 입력이 되어 있겠죠. 여기서 입력된 문의 담당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시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 정보라는 칸이 있는데 이 수신자 정보는 실제 MDS를 사내 송신하기 위한 시트가 되겠습니다. 모든 수신자 정보에서 사내 송신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떠요. 확인 결과 관광적으로 MDS가 모든 검사 과정을 통과하였습니다. 라는 창이 뜨고 사내 송신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죠. 여기서 이제 사내 송신을 누르시면 사내 송신이 완료가 되는 건데, 자, 만약에 얘가 사내 송신을 하면서 셀프로 자체적으로 MDS 사이트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검사를 해요. 자, 어떤 오류가 있는지, 혹시 100%가 안 됐는지, 오류 물질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검사를 해서 특이사항이 없다라면 다음과 같은 확인 결과 창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화면 하단에 오류 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MDS 사내 송신을 하셨는데 이때 한 가지 그 명심해야 될 게 이 ID 버전이라고 옆에 지금 보이시는 그 숫자가 있어요. 이 아이디하고 버전은 따로 엑셀이나 또는 메모장이나 해서 따로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어렵게 입력한 자료를 불러내서 재활용할 때 명칭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그 명칭들이 또는 유사한 명칭들이 한꺼번에 검색이 돼서 어떤 게 내가 진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인지 하나하나 또 다 눌러봐서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 id라는 숫자를 다른 한편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이 age라는 컴포넌트의 age라는 머터리얼에 대한 id 그 주소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따로 입력을 해 놓으시고 상해송신 하실 때마다 이 아이디는 갱신이 되거든요. 하실 때마다 이것도 갱신되면은 갱신된 번호로 다시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재료 입력 및 사내 송신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죠. 그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MDS 시트에서 작성 데이터 시트, 이번엔 컴포넌트가 되겠죠.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죠. 컴포넌트 871457329 이게 뜨는데 마찬가지로 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그 밀시트나 BOM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 명칭을 다음과 같이 테스트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부품 아이템 번호를 1부터 9까지로 임의로 작성을 했죠. 자, 여기 백설 표시되어 있는 게 필수사항이고 없는 건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부품 명칭은 그 프로젝트, 부품, 그 다음에 모텔렉스 품번, 그 다음에 부품 아이템 번호는 모텔렉스 품번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요 밑에 보시면은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중량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단위는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세 가지를 선택하셔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맞게 입력하시기 위해서는 그 밀시트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중량은 0.47242mg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0.47242라고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고 단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 하위로 넣을 수 있는 아이콘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고 세미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고 머터리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 기초 단위 물질은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입력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실제로 보시는 것과 같이 입력하고자 해도 활성화가 안 돼서 입력이 안 돼요. 자, 그 3번 컴포넌트 하위 재료 넣기입니다. 자, 생성된 컴포넌트 하위로 저희가 산에 송신했던 머터리얼에 대한 재료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입력할 거냐? 자, 테스트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뒷 배경에 저희가 수정했던 자료들이 보이시죠? 여기서 이 하위로 넣고자 하는 머터리얼이 활성화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자, 이름, 내부 재료 코드, ID, 예비, MDS 뭐 이런 식으로 다 입력할 수 있는 창들이 뜨는데, 자, 이름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이디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이디는 한쪽에 적어주세요. 엑셀이나 메모장에 따로 적어서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산해송신 할 때 적어주세요 했던 이 87145-7055라는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산해송신했던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자, 테스트 서브스트레이트 밑에 저희가 산해송신했던 에이지라는 머터리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에이지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전체 중량 대비 얼마나 들어가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테스트 서브레스트 구성 중 재료 AG의 중량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밀시트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입력하라고 MDS 사이트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이긴 하지만 밀시트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었죠. 그래서 밀시트에 보시면 머터리얼 A에 대한 중량은 동일하게 이 값의 썸을 보시면 되겠죠. 0.47242다 해서 0.47242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컴포넌트는 머터리얼 하나를 갖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터리얼 자체가 곧바로 서브스트레이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렇긴 하지만 나머지 귀사 제품들이나 구조를 보시면은 하나의 그 컴포넌트 하위로 여러 가지의 머터리얼들이 포함되는 구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 내에 재료가 여러 개가 있다면 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료의 중량의 합은 컴포넌트 생성 시 입력한 중량과 일치해야 됩니다. 컴포넌트의 최종 중량은 각각의 머터리얼 합의 중량과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MDS 송부입니다. 자, 어렵게 만든 자료, 즉 3번 컴포넌트 하위로 재료를 넣고 넣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를 만드셨으면 이것도 우리 회사 데이터화 해야 되는 거죠. 산해송신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산해송신 하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렇죠. 아이디는 따로 입력을 따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편집하시거나 사용하실 때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든 그 테스트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컴포넌트를 이제 업체한테, 고객사한테 송부를 해볼게요. 자, 송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수신자 정보에서 산해송신 하셨죠. 자, 수신자 정보로 가시면은 동일하게 여기 집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집에다가 더하기 표시로 되어 있는 이것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떠요. 자, 어디로 보낼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명칭으로 찾을 수도 있고 기업 아이디로 찾을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찾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모트렉스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디가 192389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기업 아이디에다가 192389를 입력하시면은 해당 업체가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기업명으로도 검색을 하실 수는 있는데 기업명으로 검색하시면 너무 좀 까다로워요. 예를 들면은 뭐 스페이스바 한 번 누르는 거 또는 주가 앞에 들어가 있는 거, 주가 뒤에 들어가 있는 거, LTD가 들어가 있는 거, 뭐 컴마 점이 들어가 있는 거에 따라서 다 검색이 되고 안 되고가 나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회사 아이디를 기억하셔서 회사 아이디를 찾으시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가 n개로 구성된 제품이라면입니다. 앞에서 한번 예를 들었던 스트라이커 앤 스위치 어셈블리라는 제품이죠. 마찬가지로 최종 제품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하위 구조 동일 물질 단위로도 또 컴포넌트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스위치, 여기 스위치 어세이는 또 다른 브라켓하고 스위치라는 또 다른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컴포넌트 밑에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도 오류가 난 것은 아니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를 짤 때 이렇게 짜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도 선행송신을 한다. 아까 컴포넌트도 선행송신을 해야지 우리 회사 데이터화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내송신이 되고 안 되고는 이 뒤에 버전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 871457239라는 아이디 이외에 슬래시 되어 있고 소수로 되어 있거나 정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소수로 되어 있는 것은 사내 송신이 완료가 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하지만 정수로 되어 있는 것은 사내 송신이 완료가 된 자료죠. 자, 사내 송신 완료 전후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말씀드린 것 같이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냐 없냐도 있고요. 상해송신을 하면은 이제 MDS상의 셀프로 오류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류 검사를 통해서 고객사에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셀프로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또 반려에 대한 오류를 뒷단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해송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아이콘 A4 용지에 V 표시, 녹색으로 V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데이터 중간중간 눌러주셔서 오류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검사를 하는 아이콘인데 이걸 누르시면은 입력 중간에도 오류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그때그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야기죠. 자, 사내 송신된 컴포넌트 재료 불러오기. 송신된 재료나 컴포넌트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 불러와야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저희가 앞에 입력할 때는 MDS 작성으로 들어가서 머터리얼이나 컴포넌트를 선택을 했다면 이번엔 불러오기 위해서는 펑션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펑션을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명령창이 뜨고요. 여기서 재료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 컴포넌트를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검색하실 때는 명칭이나 아이디로 검색이 가능한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이디로 찾으시는 게 편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명칭으로 검색하시면 비슷한 명칭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내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한 정보를 수정할 때는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재료를 불러오죠. 컴포넌트 재료를 아이디를 통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복사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누르시고 여기서
신규 버전, 새로운 데이터 시터 신규 버전이 있는데요. 신규 버전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재료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23, 8.325mg의 에이지라는 머터리얼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교체해서 재료로 들어가시면 어떤 걸로 교체할래? 라는 또 창이 뜨겠죠. 거기서 마찬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머터리얼에 대한 아이디로 불러오시고, 자, modify age라고 변경이 됐죠.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데이터가 또 수정이 됐으면 한 번 더 사내송신을 통해서 아이디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내송신을 하셔야지 또 이게 변경이 완료된 우리 회사만의 데이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이디도 변경이 됐으므로 새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재료 입력에 대한 IMDS 입력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처음에 머터리얼을 생성하고 사내송신을 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컴포넌트 밑으로 사내송신된 머터리얼 데이터들을 삽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만드시면 트리 구조를 양호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참고 자료로 재료 분류 선택이 있어요. 앞에서 거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재료 분류 중에서 반드시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맞는 재료 분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재료 분류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창이 뜨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1번부터 9.8번까지 있죠. 이거에 맞는 재료에 맞는 재료 분류를 선택하시고, 한 가지 예로 고합금강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입력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FE가 3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철은 FE가 5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재료 분류에 맞는 함유 조건들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인데 당연히 알루미늄이 들어가야 되겠죠. 구리 합금도 구리가 48% 이상이 들어가야지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재료 분류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맞게 재료 분류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잘 입력이 안 됐다 싶으면은 사내송신을 통해서 오류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쪽 재료 분류의 미스매치도 오류 사항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 목적에 맞는 유해물질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소량이라도 입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입력 한계를 넘어섰을 때에는 사용 목적을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한 가지 예로 지금 실버라는 컴포넌트 머터리얼에 레드가 25%가 들어가 있죠. 실제로 레드나 칼슘, 유가크롬, 카드뮴, 납순이 동일 물질에서 0.1 또는 0.01이 수용 한계인데 분명히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됐어요. 사용이 됐는데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 목적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MDA 사이트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RNS2라는 문서에서 입력이 사용 목적이 8B로 되어 있습니다. 8B로 되어 있는데 이 8B는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효한 일자가 만료가 됐어요. 2011년 1월 1일까지만 이 사용 목적이 유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료가 되는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8A나 8B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료 기간이 남아있는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고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액체 물질 또는 기체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MDS는 그 최종 제품에 한해서 남아있는 최종 제품의 한을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요. 중간에 그 증발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입력을 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워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워터가 있죠. 그 다음에 에탄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경우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액체 또는 기체 물질은 일반적으로 고체 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오류창이 뜨고요.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셔서 실제로 제품에 남아있느냐 아니다 이거는 공정상에만 남아있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하셨을 때는 예, 재검토 사항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MDS에 대한 입력 방법,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